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료와의 신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왜 어떤 팀은 오래가고 왜 어떤 조직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믿고 조직은 신뢰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가장 중요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뢰는 단순히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신뢰를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신뢰가 있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능력이 뛰어나도 신뢰가 없는 사람은 오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는 신뢰가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가 성과를 만듭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조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조직은 서로를 탓하기보다 함께 해결하려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뢰가 부족한 조직은 작은 오해도 갈등이 되고 사소한 문제도 불만으로 커지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회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뢰는 말보다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내가 이 부분 같이 해볼게 라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실제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신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좋은 말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습관화해주는 것은 공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바로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보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가 훨씬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특히 팀에서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강한 신뢰를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동료 한 명에게 진심 어린 관심의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은 진심 어린 위로가 되어 다시 나에게 큰 복과 운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경쟁이 생기기 쉽지만 함께 목표를 세우면 협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목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 목표는 단순히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소속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뢰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 속에서 깊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은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팀의 성공을 함께 할 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덕분에 수월했어. 내 아이디어가 정말 도움이 됐어.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에너지를 살립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더 성장하고 감사받을 때 더 헌신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감사가 아닙니다. 사소한 순간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이 신뢰를 쌓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직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감사의 힘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을 정리하고 있고 누군가는 팀 분위기를 위해 먼저 웃어주고 있으며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을 감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한 노력을 누군가 알아봐줄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작은 감사 한마디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와 노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동료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더해보세요. 신뢰는 의견이 같을 때보다 의견이 다를 때 더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신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이해돼. 이 한 문장에는 존중과 성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팀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는 팀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존중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동료의 관심사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동료의 취미 관심사,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작게라도 질문해보세요. 요즘 운동은 어때? 지난번 이야기했던 여행은 잘 다녀왔어? 이런 대화는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결코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함 속에서 쌓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항상 비슷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신뢰받게 됩니다. 반대로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신뢰는 이 사람은 늘 비슷하다는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힘든 순간에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말해준다면 큰 힘이 됩니다. 조직은 결국 함께 버티는 힘입니다. 동료가 부담을 느낄 때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에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해보세요. 좋은 피드백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말 좋았어. 여기에 이런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방식의 피드백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발전을 돕습니다. 특히 인정과 개선점을 함께 이야기하면 상대도 피드백을 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사람은 행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좋은 조직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조직도 오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신뢰하며 조금 더 따뜻한 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